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편이 죽은 뒤로 김밥 장사를 하면서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는데요. 오냐오냐 하면서 기른 아이다 보니 철이 없는 면이 있어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었죠.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들, 오늘 상견례한 집안 사람들 말이다. 내 생각이지만 영 느낌이 싸하구나. 상견례 자리에서는 재미있게 잘만 말하더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엄마? 아니, 직업이 뭔지 물어보는데도 그게 왜 궁금하냐고 쏘아붙이신 것은 그냥 내가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김밥 장사 한다니까 픽 비웃었던 거 기억하니? 장인 장모님이 그래서 바로 해명했었잖아. 비웃은 게 아니라 김밥집에서 얼마 전에 가족끼리 갔다가 웃긴 일이 있었다고. 그거 떠올라서 웃은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사돈 양반이야. 뭐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며느리 될 애까지 거기서 실실 웃고 있는데 내가 넘어가란 말이냐? 엄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부모님이시잖아. 그냥 좀 넘어가자. 아들 체면 생각해서라도 좀. 네가 그렇게 체면 중시하는 줄은 몰랐구나. 나이 30 먹도록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고 있어서 나는 남 시선 의식 안 하는 줄 알았지. 아, 또 그 얘기야, 엄마? 나도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하는데 안 된 거라고 말을 했잖아.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엄마한테 말하고 5년 내내 내가 제대로 새벽에 잠을 못 잤어. 엄마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 꼭 붙어야 하는데 늘 모자랐던 날 얼마나 원망했다고. 그런 것 치고는 먹을 거 잘 먹고 놀러도 잘만 다니더구먼. 솔직히 너 내가 김밥 장사한 돈으로 건물주 행세하고 다니면서 나한테 뭐 제대로 효도한 일이라도 있니? 남들한테 우리 아들이 사업으로 자수성가해서 건물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엄마도 아들이 변변찮은 대학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날백수라고 하는 것보다 그게 좋잖아. 아무리 내가 애원했어도 결국 엄마도 동의한 일인데 왜 그래? 솔직히 엄마도 내가 창피하니까 내 거짓말에 동참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아들, 그러지 말고 사돈이며 며느리한테 솔직히 말하자. 결혼할 사이인데 네가 무일푼 백수라는 거 감추면 어떡하니? 어차피 내가 번 재산이야. 나중에 네가 다 물려받을 건데. 나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갈 때까지 친구들이랑 싸울 일 있을 때마다 항상 듣던 얘기가 뭔지 알아?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얘기였어. 어떻게 또 소문이 나는지 항상 선생님이며 친구들이며 귀신같이 내가 아빠 없는 거 알고 있더라. 아빠 없는 자식 소리 듣고 자라게 해놓고 이제 와서 나 백수 소리까지 듣게 할 작정이야?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랑 아무래도 이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겠다.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오너라. 나 친구들이랑 밤새 술 한잔 하기로 했어. 결혼하면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할 텐데 이럴 때라도 코 삐뚤어지게 마셔야지. 엄마랑 얘기 좀 하자고 제발. 어차피 집에 가봤자 엄마 지긋지긋한 잔소리만 할 거잖아. 내 인생 어차피 아빠 없는 것 때문에 충분히 망가졌으니까 거기에 잔소리까지 얹지는 말자. 오케이? 압이 없이 자란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잠까지 아껴가며 김밥 장사를 하면서 부단히도 노력한 덕분에 저는 건물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을 줬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늘 모자라다고 투덜대기만 할 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겠다고 막상 수험서를 펴놓고도 공부하지 않는 아들이 속이 타 잔소리를 해보기도 했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먹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제가 반대하는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신혼집을 따로 장만해줬음에도 계속 많은 것을 요구하는 아들이었죠. 엄마, 이번 달 용돈 100만 원만 좀 더 붙여줘봐. 아무래도 이래저래 쓸 돈이 많아서. 뭘 하길래 한 달에 300만 원을 넘게 쓰고 있어? 500만 원 넘게 쓰는 바람에 엄마 힘들다고 말한 게 불과 2달 전이다.
신혼 초다 보니까 집사람이랑 이래저래 여행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서 그러지. 그래, 너 말 잘했구나. 안 그래도 걔 SNS에 보니까 비싼 곳에 비싼 음식에 비싼 것만 펑펑 누리고 있더구나. 걔 회사에서 격리 일하면서 벌이도 시원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난다니? 원래 부부는 뭐든 같이 하는 거잖아. 그리고 집사람이 다른 데에서는 많이 검소하게 아끼고 있어. 엄마 잔소리 좀 많이 지겹다. 그래서 100만 원 더 붙여주겠다고 말겠다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며느리 편을 드는 거냐? 당연히 해야 할 말도 잔소리라고 하면서 지겹다고 말하니 내가 속이 편하겠니? 아, 그러면 집사람한테 엄마가 직접 말을 하든가. 왜 맨날 나만 사이에 끼어서 고생을 해야 하는데? 알겠으니까 조만간 며느리 한번 직접 데리고 나오너라. 주말에 날 잡으면 되겠니? 잔소리하려고 정말 만나기까지 하려고? 좋은 얘기도 한두 번 들으면 질린다는데 왜 그렇게 잔소리를 못해서 안달이야? 너나 며느라기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겠어? 벌이가 시원찮으면 그 벌이에 맞춰서 쓸 생각을 해야지. 남들 다 하는 거 따라간다고 신혼집도 40평 넘는 곳으로 장만해. 차도 장만해. 그러다가 엄마 아프기라도 하면 너 대체 어떡할 거냐? 엄마 김밥집 장사 잘 되고 있잖아. 관리자랑 직원 적당히 구해서 관리시키고 일하게 하고 수급만 따박따박 하면 되지. 인생 쉽게 살려고 하지 마라, 아들. 그러다가 개고생하고 나중에 피눈물 흘리는 수가 있어. 자꾸 엄마가 내 인생에 저주를 퍼붓듯이 말을 하니까 내가 힘이 빠지는 거야.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좀 곱게 할 수 없어? 왜 맨날 잔소리만 하고 나 힘들게만 하는 거야? 네가 잘해야 내가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을 하든지 하지. 아, 몰라. 모르겠으니까 집사람 나중에 따로 만나든지 집에 찾아오든지 해. 올 때 김밥은 지겨우니까 들고 오지 말고 갈비 같은 거 챙겨와. 결혼을 하고도 철이 없는 아들의 모습에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으니 그래도 기대 볼 것은 며느리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아들을 좀 잘 보살펴주면서 케어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끼리끼리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아들처럼 철없고 나태한 것이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말한 대로 주말에 갈비를 들고 신혼집을 방문했는데 완전 돼지우리가 따로 없다 싶을 정도로 어질러진 집에 한숨이 나왔죠. 얘 이게 대체 뭐니? 집에 물티슈며 머리카락이며 먼지며 죄다 뒹굴고 있잖아. 냉장고에 무슨 빨간 국물인지 핏덩이인지 잔뜩 묻은 건 또 뭐고? 설거지는 얼마나 안 했으면 이렇게 쌓여 있어? 아, 그이가 설거지 담당인데 아직 안 치우고 있어서 저도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머님. 그리고 냉장고에 묻은 빨간 국물은 아마 떡볶이 같은데 저도 묻은 줄은 몰랐네요. 그걸 대답이라고 하는 거냐? 그럼 집에 뒹굴고 있는 먼지는 어떻게 된 건데? 네, 어머님. 그건 조만간 로봇 청소기 살 거라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로봇 청소기가 깨끗하게 청소해 줄 건데 사람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잖아요. 로봇 청소기 주문한 거 기다린다고 집을 이 지경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거니? 아직 로봇 청소기 주문은 안 했어요. 기왕 사는 거 좋은 걸로 사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잘 안 보이네요. 청소를 잘한다 싶으면 내구도가 걱정되는 것도 있고 또 괜찮다 싶은 건 남들한테 좀 내세우기 어려운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서요. 대체 니들 무슨 생각으로 신혼집을 장만해달라고 한 거냐? 난 처음 볼 때 이게 돼지우리인 줄 알았다. 브랜드고 나발이고 로봇 청소기한테만 기댈 게 아니라 니들이 치우든지 해야 할 거 아냐?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일주일 내내 회사 일하면서 고생하다가 주말에 좀 쉬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 불쑥 찾아오셔서 역정만 내시면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솔직히 이 집도 그이가 다 장만한 거고 그이가 건물주로 일하면서 그 돈으로 로봇 청소기 쓰는 건데 어머님 김밥집도 그이가 다 장만해 준 건데 왜 자꾸 저랑 그이를 부족한 사람 취급을 하세요? 세상에는 말이다.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는 법이다. 신혼집 장만한 지 얼마 됐다고
이 새 집에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는 쓰레기 더미가 되었잖니? 그 꼴을 보고도 잔소리하지 않을 시어미가 어디 있겠냔 말이다. 어머님,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은 결국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버는 만큼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이가 이 집안에서 제일 돈도 많이 벌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 집안일 소홀하더라도 이해하셔야죠. 내 아들이야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니? SNS 보니까 비싼 곳에서 비싼 음식 먹으면서 호화롭게 살고 있던데 왜 집안일도 방치하냔 말이다. 그건 말이죠. 그이가 저한테 많이 챙겨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런 거죠. 이 집안 기둥이자 결정권자가 저한테 괜찮다고 말했는데 저라고 별 수 있나요? 그냥 따르는 수밖에 없잖아요. 철이 없는 아들 때문에 속이 터지는 상황에 며느리까지 시어미를 무시하고 있으니 열불이 났는데요. 김밥집을 아들이 장만해줬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라 알고 있으니 이렇게 무시를 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체면과 평판을 위해 동참해준 거짓말의 대가였으니 누굴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싶었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답이 없겠다 싶어서 저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너희 하는 양을 그간 지켜봤는데 도무지 답이 없어서 말을 한다. 이제 아들 너한테 주는 용돈은 한 달 50만 원으로 줄일 거고 공무원 시험 공부 다시 시작하거라. 뭐? 엄마 갑자기 용돈을 그렇게 줄여버리면 나 어떡하라고. 그걸로는 한 달 식비도 안 나오겠다. 집사람한테는 뭐라고 핑계를 대는데? 그거야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엄마가 신경을 쓸 일이니? 너가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기대기만 하고 혼자서 노력하지 않으니까 노동의 가치를 모르는 거다. 며느리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저번에 엄마 왔을 때 집 깨끗하게 치워놓은 거 보여줬잖아. 집사람이랑 나랑 요즘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데. 내가 준 카드에 심부름센터 결제라고 뜬 내역 훤히 보이는데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한 번에 10만 원 넘는 집안 청소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것에서부터 벌써 답이 없다. 너는 돈 소중하고 노동 소중한 줄은 알 필요가 있어. 하여튼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그런 줄 알거라.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앞으로 나 배달일 시작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공무원 공부하라니까 왜 배달일을 하겠다는 거냐? 솔직히 나처럼 30대 넘도록 스펙도 변변찮은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 엄마가 일하라고 하도 잔소리하라니까 하기는 할게. 그런데 엄마가 줬던 용돈만큼 벌려면 배달일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다고. 공무원 시험 공부하면 되지. 왜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하려고 그래? 엄마도 알다시피 나는 머리가 나쁘다니까. 머리 나빠서 공부하려고 수험서 첫 페이지만 펼쳐도 막 잠이 쏟아진다고. 면접 때 잘할 자신도 없고. 명훈아, 네 나이 30 넘도록 직장 못 가졌다고 나는 창피한 거 하나 없다. 오히려 네가 흡족하도록 지원 제대로 못 해주고 못 돌봐준 엄마가 미안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배달일 하면서 며느리 허영 충족시켜 주겠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그 거짓말 이제라도 인정하고 며느리나 너나 형편에 맞게 지내렴. 그러다가 이혼이라도 당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아들 무일푼 백수에 이혼남 만들고 싶어서 작정했어?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공부해서 합격하고 그게 아니라면 마음에 들만한 일이라도 알아보라는 거 아니니. 엄마가 김밥 말아서 파는 돈 가지고 편하게 공부하면서 미래 대비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니. 그런 얘기를 그러면 좀 미리부터 하든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엄마 멋대로 결정 내리는 게 어디 있어? 하, 기가 찬다 기가 차. 내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 말을 꺼냈다고 하는 거니? 너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말했고 군대 다녀와서도 말했고 30대 넘기 전에도 말했다. 결혼하기 전에도 말했던 얘기인데 이게 갑작스러우면 너한테 안 갑작스러운 건 뭐니? 몰라. 하여튼 엄마가 용돈 끊으면 나 배달일 해서라도 집사람한테 돈 많은 척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간 프리하게 낼 수 있으면서도 돈 벌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는데 어쩌겠어? 나 사고 나면 엄마 책임이니까 그런 줄 알고. 막무가내인 아들 때문에 속이 탔지만 버릇을 고쳐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아들 하나야 버릇이 없이 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편이었지만 허영심 많은 며느리까지 더해지니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거든요. 이제라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던 시점이었죠. 그렇게 각오를 굳힌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말로 아들은 배달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인가 술을 마시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아들이 못난 아들이라서 정말 미안해. 남들은 돈 벌어서 호강시켜 주겠다고 한다는데 내가 정말 쓰레기인 것 같아. 미안. 정말 미안. 얘가 술을 어디서 이렇게 떡이 되도록 마셨어? 내가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그동안 효도 못해서 미안해서 엄마한테 속옷 사왔어. 원래 첫 월급으로 빨간 속옷 산다잖아. 너 맛있는 거나 챙겨 먹지 뭐하러 엄마 속옷을 사. 주니까 받기는 하겠다만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엄마를 찾아왔어? 결혼하고부터는 생전 얼굴 한 번을 안 비치던 애가. 가끔 집사람을 보면 내가 돈 갖다 바치는 ATM 기계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 엄마도 그런 생각이 들었으려나 싶어서 내가 갑자기 미안하더라고. 걔도 좋으니까 너랑 결혼하지 않았겠니? 미우나 고우나 부부 연을 맺은 이상 끝까지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런 말 마라 이거사. 엄마는 내가 집에서 무슨 취급당하는지 몰라서 그래. 내가 비싼 가방이며 반지 사줄 때가 되어서야 한번 웃어주는 사람이 집사람이야. 평상시에는 길에 가는 남자들 보면서 해벌쭉한 게 집사람이라고. 나는 너랑 걔랑 서로 붙어서 죽고 못 사는 사이인 줄 알았다. 그래서 같이 좋은 곳도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는 거 아니니? 집사람 SNS 엄마가 제대로 확인 안 해봤구나. 나는 그냥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집사람 단독샷이잖아. 대놓고 말은 안 해도 SNS에 사람들이 예쁘다고 댓글 달고 그러기도 하거든. 그럼 유부녀라는 거 티를 내야 하는데 은근슬쩍 솔로인 척하고 그런다? 그래서 나 얼마 전에도 집사람이랑 싸웠잖아. 유부녀가 솔로인 척한다고? 세상에 기가 막혀서 네가 그렇게 따지니 걔는 뭐라고 그러디? 솔로인 척한 게 아니라 굳이 유부녀인 거 티를 안 낸 거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SNS에서 유명해져서 인플루언서 되면 광고도 찍고 그럴 텐데 왜 방해하냐고 역정이더라. 그런 상황에 내가 뭐라고 말을 해. 돈도 못 벌고 배달일 하는 처지인데. 신혼집도 네 돈으로 장만했고 걔 비싼 거 누리는 것도 다 네 덕이잖니. 그런 처지인데도 그런 말을 했다고? 엄마, 나 솔직히 남자로서 너무 자존감 떨어지는 것 같고 힘들어. 친구들 남편은 의사인데 몸이 좋아서 무슨 바디 프로필도 찍었다고 그러면서 맨날 비교질하고. 길 가는 남자가 스타일이 좋니? 몸이 좋니? 얼굴이 제 취향이니 하는 말도 막 대놓고 한다? 그걸 또 가만히 듣고 있어? 따지든지 너도 똑같이 비교질하든지 해야지. 집사람 예뻐서 얼굴값 하는 사람인데 내가 매달려서 만난 거야. 그러다가 이혼이라도 당하면 큰일 나잖아. 솔직히 아들이 아주 부족하고 못난 것은 맞았지만 이렇게까지 잡혀 살고 있다고 하니 한숨이 나왔는데요. 아들이 본인의 못난 모습을 인정하면 100% 이혼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결국 스스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능력을 쌓고 공부하라는 것이었죠. 아들, 이제 속은 좀 괜찮니? 너 술 마시고 토한 거 치우느라 내가 엄청나게 고생했다. 미안. 엄마한테 못난 모습 내가 안 보여야 하는데. 내가 말했던 거 그냥 다 잊어버려. 나는 우리 아들이 창피하지도 않고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그렇게 못난 모습 인정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잖니. 진즉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단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기는 한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답이 안 나와서. 이혼남 돼도 상관없고 네가 백수여도 상관없으니까 꼭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면 좋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즘 건강 안 좋아서 슬슬 일도 그만둘 거라면서. 그런 상황인데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또 손을 벌려.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걱정하는 거 보니 철이 들긴 들었구나. 배달일 하면서 한 건 한 건 돈 벌다 보니까 돈 귀한 줄 알겠더라고. 집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바로 집 앞인데도 배달 음식 시키고 택시 타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게 다 배달건으로 계산이 되더라. 그런 상황이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낭비하면서 살았는지 알겠더라고. 엄마한테 내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당연한 듯 받고 살았는지도 알았어. 네 엄마가 그래도 건물까지 가지고 있다. 너한테 다달이 들어가는 돈도 요즘 많이 절약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집을 팔아도 만족할 수 있어. 나 사실 엄마 말 듣고 많이 생각해봤다. 집사람이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대 충족시키려고만 했었던 게 잘못인 것 같아. 일단 나부터 단단하게 뿌리를 잡아야 하는데 매일 휘둘리기만 했었어. 이제라도 엄마 말대로 내가 뭔가 성과를 하나하나 만들어 볼까 싶은데 믿어줄 수 있겠어? 나는 우리 아들 단 하루라도 안 믿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것만으로도 그간 흘린 눈물 다 보상받는 기분이니 참고해라. 고마워 엄마. 나 정말 제대로 다시 시작해 볼게. 그래, 그러면 며느리도 너 인정해주고 좋아할 거다. 어차피 집사람이랑은 다시 잘해보기 힘들 것 같아. 걔한테 완전히 잡혀서 살더만. 그게 무슨 소리니? 확실해지면 엄마한테 다 얘기할게. 일단은 엄마도 모른 척 해줘. 아들은 저희 조언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원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숙학원에 다니면서 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의 모습에 변화를 기대하던 저는 몸이 좋지 않아 김밥집 일을 관리자를 고용해 맡긴 채 쉬게 되었는데요. 전보다는 수입이 줄었지만 몸이 편해질 거라 예상했었는데 그것은 저희 착각이었습니다. 집을 자주 비우고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며느리의 요청 때문에 몸을 편하게 쉴 일이 없었죠. 어머님, 김밥 파는 일 그만뒀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집안일을 꼼꼼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방문하셔서 청소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건 어떨까요? 시어머니한테 집안일 하라고 권하는 거니? 어차피 혼자 지낸다고 해봤자 적적하기만 하시잖아요. 집은 파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지내시면 어머님도 좋지 않나요? 내가 들어가면 불편해할 줄 알았는데 인제 와서 오라고 하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어머님이 여전히 불편하기는 한데 마음을 그냥 고쳐먹기로 했어요. 어차피 돈 버는 것도 남편인데 제가 어머님께 빚진 거 없잖아요. 어머님 꼼꼼하게 잘하시니까 집에서 일하시면서 가정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만약에 애라도 나중에 가지면 보모 역할도 좀 해주실 수 있을 거고. 시어머니가 돈을 못 번다고 가정부나 하라는 얘기를 들으니 참 한숨이 나오는구나. 어머님, 솔직히 김밥집 돈도 안 되는 거 하시면서 남편한테 많이 빌붙어서 지내셨잖아요. 저는 염치 없는 사람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돈도 못 벌면서 돼지우리니 뭐니 잔소리했었던 거 사과도 안 하셨잖아요. 그 일을 아직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지 몰랐구나.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어머님. 이제 일도 안 하시는 마당인데 남편이랑 저한테 대우받고 싶으시면 말 잘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날이 갈수록 아나무인이 되어가는 며느리 때문에 한숨이 나왔지만 언젠가 아들이 정신을 차리면 이런 며느리를 적절하게 해결할 거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을 넘으면 단단히 혼을 내줘야지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아들이 제게 말하려다가만 며느리에 대한 얘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아들 집에 머무르기로 결정하게 됐죠. 아들과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 집에서 아들을 무시하는 모습도 덜하지 않을까 생각해서였는데요. 아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주겠다고 말하는 제게 미안했는지 자신이 그간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소고기를 사주더군요. 그렇게 나를 잡아 집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집에 오더니 대뜸 얼굴을 구기더군요. 그러더니 집에 고기 냄새가 배지 않느냐면서 짜증을 낸다 싶더니 아예 프라이팬을 뒤엎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보일 패악질인가 싶어 황당했지만 오히려 머리는 차분해지더군요. 어머님, 진짜 어이가 없네요. 땡전 한 푼 못 벌고 있으면서 소고기를 처먹고 있어요? 남편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완전 선을 넘으시네. 집에 냄새 다 배고 옷에도 냄새 다 벨 텐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우리 아들이 사온 소고기다. 당장 죽거라. 떨어진 대로 입에 쳐넣든지. 돈 한 푼 못 벌면서 주우라고 이래라 저래라 난리냐?
나가서 폐지라도 줍든지 아니면 집에서 나가. 며느라, 너 그 발언 감당할 수 있겠니? 뭐? 당연히 감당할 수 있지. 당신이 뭐 어쩔 건데. 너 인플루언서인지 뭔지 된다고 직장도 때려치웠다 들었다. 당장 지원 다 끊을 테니까 그런 줄 알거라. 뭐? 당신이 뭔데 지원을 끊는다 만다 난리야? 그럴 돈이나 있고? 우리 남편이 버는 돈에 기생충처럼 빌부터 지내는 년이. 도저히 듣고 있기 힘들어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던 때에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뭔가 하여 보니 아들이 며느리의 뺨을 날린 것이었죠. 아들은 엄마에게 무슨 막말을 짓거리고 있냐면서 난생 처음 보는 얼굴로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도 악을 쓰면서 당장 이혼해도 괜찮겠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들은 얼마든지 그래도 괜찮다면서 너 같은 꽃뱀에 불륜이나 저지르는 년은 더 꼴도 보기 싫다고 하더군요. 바닥에 널브러진 소고기 위에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며느리의 사진에 저는 경악을 했고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기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이혼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이야기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이었죠. 며느리는 아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뺨을 때리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살을 꼬집는 등의 폭력을 가해왔었습니다. 아들의 폭행은 이에 비하면 정말이지 사소한 것에 불과한 수준이었고 덕분에 불륜까지 더해져 막대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죠. 이런 사실을 감추고 있었던 아들은 며느리가 제게 보이는 패악질을 참지 못해 분노했던 것이었죠. 1년 뒤 공무원 시험에 매진했던 아들은 마침내 시험에 합격하여 번듯한 사회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며느리가 저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 받아달라 애원한 일도 있었죠. 듣기론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며 여전히 사치를 부리다가 사채빚을 지게 되어 완전히 망한 신세가 되었더군요. 사돈들까지 찾아와 애걸복걸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를 부리면서 남을 깔보는 인간들인지라 상종도 하지 않았답니다. 오랜 세월의 기다림 끝에 이제야 철이 든 아들은 어딜 가고 무얼 하든지 저를 챙겨주고 신경 쓸 정도로 성숙해지게 되었답니다. 고통 끝에 찾아온 행복이 언제까지고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